안녕하십니까, 물리원입니다. 이번에 문제풀이 네 번째 2025학년도 대입 수능 문제 20번 마지막 문제인데요. 작년 11월 수능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문제지에 요게 나온 거예요. 이 문제가 우리 아까 전에 풀었던 이 문제를 변형한 게 이 문제예요. EBS에서. 여기서 우리가 이 H를 스몰 h로 나타내는 식의 문제였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로 문제를 풀었어요. 똑같이 얘도 H를 H로 나타내는 거, 역학적 에너지로 푸는 건데, 내려갈 때 올라갈 때 그 두 가지가 있는 거랑 얘는 이쪽으로 내려가서 이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거의 다 비슷하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려갈 때 식, 올라갈 때 식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건데,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멈출게요. 시간 멈춰서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었죠? 그러면 해설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을 쳤는데, 자, 요 가만히 놓았더니라는 것은 A와 B가 처음에 여기 눌려서 가만히 놓다. 그러면 여기는 속도가 제로라고 하고, 여기는 포텐셜 에너지와 여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 둘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가다가 A와 B는 나중에 서로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B는 관성을 갖고 이제 움직이면서 쭉 내려갈 겁니다. A는 어떻게 될 거예요? A는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이번에는 D만큼 수축시켜요. 아까는 ED만큼 수축했는데 이번에는 얘가 갖고 있던 에너지가 D만큼 수축시킨 거예요. A는 계속 왔다 갔다 진동을 하겠죠. B는 한번 갔다가 분리가 돼서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여기에 얘가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 얘 역학적 에너지는 밑으로 내려오면서 마찰 구간을 지나는데 여기 등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등속이다. 그러면 여기서 마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손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손실된 후에 이 역학적 에너지가 여기 내려오고, 이 역학적 에너지는 얘를 압축시키면서 여기 있는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식을 만들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 있던 압축된 역학적 에너지가 이쪽으로 가서 여기 있는 역학적 에너지로 또 전환될 거고, 얘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또 손실이 되겠죠. 심지어는 여기서 손실된 양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갖고 다시 이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 손실되고, 그 역학적 에너지 갖고 위로 올라오는데 여기에서 정지해 버립니다. 그럼 여기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 있는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 둘에 더했을 때 여기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왼쪽으로 가면 여기에 100줄이다. 그러면 여기에 역학적 에너지가 20줄로 손실됐어요. 열 에너지로. 그러면 여기에 역학적 에너지는 80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역학적 에너지가 80줄이죠. 여기가 80줄이면 올라갔을 때 얘가 20줄. 그럼 얘는 몇 줄이 돼야 돼요? 역학적 에너지가 60줄이 돼야 돼서 요 두 개를 더하면 얘랑 같고, 요 두 개를 더하면 얘랑 같다. 이러한 개념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요 관계,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지, 마찰은 등속이라는 힌트가 있어요. 요 힌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볼게요. 잘 보세요. 보통 마찰이 없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그림 볼게요. V1에서 V2로 속도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EK는 증가하겠죠. 그러면 반대로 위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0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마이너스 40이 그대로 이쪽으로 증가돼서 EK는 40줄이 되는 겁니다. 40줄이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가 마이너스 40이 됐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이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전환이라고 우리가 배웠고, 수업 시간에 식을 보면 역학적 에너지는 두 개의 에너지를 더한 값인데, 여기서 40줄이 감소한 게 여기로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곳은 일정하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었고요. 자, 실제 여기서는 아까 속도가 마찰 구간의 등속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마찰 구간의 등속이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마찰이 있으니까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보존이 안 되는지 볼게요. 자, V1으로 내려오다가 V1으로 변화가 없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일정했죠. 하지만 포텐셜 에너지는 똑같은 위치라 떨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40은 그대로 감소될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쪽으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환이 안 된다는 것은 얘는 열 에너지로 손실된다는 건데,
열 에너지로 손실된다? 마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식을 보면 역학적 에너지에서 저 K가 일정하고 포텐셜 에너지가 40줄이 감소됐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역학적 에너지는 몇 줄 감소해야 돼요.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역학적 에너지도 40줄 똑같이 감소해야 되죠.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역학적 에너지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마찰해서 여기에서 이쪽이 떨어질 때 운동 에너지는 유지가 되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이 에너지만큼 열 에너지가 사라지는 거고, 여기서 올라갈 때 똑같이 이 에너지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이 에너지 높이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 개념을 갖고 또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이번에 자, 그리고 잘 보면 여기에 2번이 나왔죠. B와 A가 분리된다 그랬잖아요. B와 A가 분리되는 거 여기서 지금 쭉 나가다가 B가 분리되고 A는 다시 돌아오잖아요. A는 용설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다시 볼게요. 자, 1, 2, 3 볼게요. A가 B가 처음에 위치에서 ED만큼 압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서 평형점으로 돌아오면 이제 운동 에너지 A와 B의 운동 에너지 속력이 V를 갖는 운동 에너지를 갖겠죠. 여기서는 정지예요. 처음에 V가 정지했죠. 근데 점점점 빨라지면서 최고의 속도를 가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평형 위치에서 벗어나는 순간 B는 그대로 그 속도를 유지합니다. 이거를 관성이라 그러죠. 그런데 A는 용수철에 묶여있기 때문에 반대 방향의 힘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B는 가려고 하고 A는 반대 방향이니까 얘가 잡아당기니까 속력 V'으로 V보다 작은 속도가 될 거예요. 잡아당겨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얘는 유지하려는 관성이 있어서 그게 분리된다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다시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다시 돌아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그 본인이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여기에 D만큼 포텐셜 에너지로 D만큼 압축시켰어요. 이해됐죠? 돌아가면서 D만큼 압축시켰다. 거기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식을 만들 때 한번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가에서 요 B가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역학적 에너지를 알아볼게요. 그러면 가는 요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 여기 어떤 역학적 에너지 뭐가 있을까요? 높이 4h니까 mg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4h 값이 있을 거고, 얘가 속도 아까 V가 있었죠. V 맞죠? V. 자, 그러면 얘 V는 운동 에너지잖아요. 그럼 여기는 움직이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둘 다 더해줘야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 m. 자, 요 B의 질량을 m이라고 놓는 거예요. V 제곱 자, 이제 요거의 역학적 에너지 두 개 나왔고, 이제 여기에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이쪽에 손실되는데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가 만큼 손실된 거잖아요. 운동 에너지는 그대로니까. 그러면 여기 손실된 에너지는 요 차이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예요. 요 차이의 포텐셜 에너지는 뭐죠? mg h만큼 손실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값은 다 여기로 갔잖아요. 여기에 운동 에너지. 근데 여기에 운동 에너지는 이걸 압축을 시키면 반성 포텐셜 에너지로 다시 전환이 되는 거죠. 그 값이 여기죠. 몇을 압축시켰죠? 3D를 압축시켰죠. 그럼 여기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다 전환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얘도 K고 얘도 K니까, 자, 얘는 몇 압축시켰죠? 2분의 1 탄성 포텐셜 에너지 몇 D 제곱이에요? 3D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내려갔을 때 여기에 역학적 에너지는 얘랑 손실된 거랑 얘랑 더했을 때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랑 같다라는 식이 되는 거죠. 여기에 역학적 에너지는 손실된 거랑 여기에 압축된 거랑 요 두 개를 합했을 때 요 값이 된다는 요 식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올라갈 때 볼게요. 올라갈 때 자, 여기 있던 이제 압축된 게 올라갔으니까 처음에 압축된 거는 운동 에너지가 없고 정지됐으니까 여기에는 3D만큼 압축됐으니까 여기에는 무슨 에너지만 있어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있겠죠.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2분의 1 K 이제 몇 D 제곱이에요? 3D 제곱이 되는 거고, 요 역학적 에너지가 이제 올라가면서 얘랑 나뉘는 거잖아요. 얘의 역학적 에너지는 아까 여기에 높이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만큼 감소한다 했으니까 요 에너지가 아까 얘랑 같은 거죠. 그래서 mg h에 플러스 이제 여기에 역학적 에너지는 정지니까 운동 에너지 없으니까 높이에 해당하는 mg 4h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 있는 열 에너지와 여기 있는 역학적 에너지 두 개 더한 값이 이거이기 때문에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시면 여기를 잘 보시면 자 h 있고 스몰 h 있고 h 있고 스몰 h 있으니까 요 KD 값과 2분의 1 mv 제곱만 조금 사라지면은 h와 스몰 h식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이거 연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연립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미지수가 하나, 둘, 셋, 네 개 항목인데 식은 두 개잖아요. 그러면 식이 하나 더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식을 하나 더 어디서 만들까요? 여기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ED 줄어들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얘 운동 에너지와 얘 운동 에너지로 바뀌잖아요. 요 두 개. 요 운동 에너지 바뀌고, 그런데 이 운동 에너지인데 요 운동 에너지가 바로 요 운동 에너지인데 얘는 다시 ED로 압축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의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처음에 여기 2분의 1 자, 추가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식을. 여기서 몇 압축됐죠? 2D 압축되고 멈춰 있었죠? 그러면 2분의 1 K X제곱인데 2D 제곱의 요 에너지는 요쪽으로 갔을 때 여기 두 개 붙었을 때 여기에 이 압축됐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에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잖아요. 얘는 얘 운동 에너지와 얘 운동 에너지죠. 그러면은 얘 운동 에너지를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2분의 1 MAV 제곱 플러스 2분의 1 MB V 제곱 A랑 B랑 질량이 같은지 모르니까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거는 어떻게 됐을까요? 2분의 1 얘는 분리가 되고 나서 이 속도가 줄잖아요. 속도가 줄었는데 얘를 다시 돌아와서 압축했잖아요. 압축했는데 몇만 압축했죠? D만 압축했어요. 잘 보세요. 여기 D 압축됐다고 나왔죠. 아, 그러면 얘의 에너지는 D를 압축했으니까 이 운동 에너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K D 제곱으로 바뀔 수 있고 얘는 2분의 1 MB V 제곱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얘가 지금 질량 M인데 여기도 M이죠.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아까 B의 질량을 따로 놓지 않고 얘를 MB로 놨을 때 위에서 M으로 놨기 때문에 얘를 B를 없애고 그냥 M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KD 제곱이고 얘는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K다가 4D 제곱이고 얘는 D 제곱이에요. 그럼 2분의 1 K D 제곱, 그럼 얘는 2분의 1 MV 제곱을 넘기면 2에 대한 식 2분의 1 M V 제곱. 자, 이거 B는 여기 B가 있기 때문에 B를 없앤 거예요. 사실은 여기도 B 다 놔야 되는데 처음 질량을 M으로 놨기 때문에 MB의 질량을 M으로 놨어요. MA는 이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B로 놨지만 이거 B 없애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 M V 제곱, 2분의 1 M V 제곱 이거 넘기면 뭐예요? 2분의 3 K D 제곱이라고 하나의 식도 나왔어요. 아, 그러면 2분의 3 KD를 이거를 여기 두 개를 연립할 건데 여기다가 하나 갖다 놓으면은 이제 식이 하나가 이 V 제곱이라는 항목이 KD 제곱으로 나와서
좀 더 연립방정식을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다시 한번 적고 얘랑 연립해 볼게요. 자, 그러면 시간이 걸리지만 그대로 잘 봅니다. mg 자 4h 플러스 요거가 이거니까 2분의 3 kd 제곱은 mg 라지 h 그리고 2분의 3 k 3d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요거랑 이제 연립할 건데 한 번 더 적을게요. 편의상 2분의 1 k 3d 제곱은 mg 라지 h 플러스 mg 4h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연립해서 풀면 그 두 개의 관계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연립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먼저 더해보는 식이 가장 좋아요. 이렇게 더할 거예요. 그럼 요거 더한 거는 같은 거잖아요. 그럼 더하는 건 같은 거니까 더해보니까 사라지는 게 있지 않아요? 뭐가 사라지고 있어요? 자, mgh 요거랑 지금 사라지죠. 그리고 얘랑 서로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게 옮기면 어떻게 돼요? 2분의 3 kd 제곱은 2mgh라는 하나의 식이 나왔어요. 연립방정식을 해서 하나의 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식을 두 개 여기나 여기에 대입을 하면 그거에 대한 식이 나오잖아요. 연립방정식. 그러면 어디에 대입하면 좀 문제가 쉬울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요 식에다가 2분의 3 kd 제곱이 이거니까 2분의 3 kd 제곱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h와 스몰 h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식이 지금 이게 뭘까요? 이게 잘 보면은 3d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정리를 해서 2분의 1 k 9d 제곱은 mg h 플러스 mg 4h인데 요걸 다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게 아니라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2분의 3 kd 제곱은 이거 보세요. 2분의 3 kd 제곱은 이거 뭐예요? 9d잖아요. 그러면은 2분의 3 kd 제곱이니까 요거 여기에다가 곱하기 3 하면 3, 3은 9 되니까 여기다 곱하기 3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값은 여기가 6이 돼야 되겠죠? 2분의 3 kd는 요거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 값을 곱하기 3한 게 요거니까 곱하기 3한 거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3에서 이거 h식을 이쪽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3을 곱하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6mgh는 mg 라지 h가 되고 mg 4h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넘기면 잘 보세요. h와 h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넘기면 5mgh는 mg 4h가 되고 mg 지우고 mg 지우니까 h는 뭐가 되는 거예요? 5분의 4h가 나오는 거예요. 자, 5분의 4h 정답 2번 5분의 4h. 자, 여기에 핵심은 뭐냐? 자, 보세요. 이거 내려가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게 아니라 역학적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사라진 것까지 감안해서 이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수업 시간에 했을 거예요. 그럼 올라갈 때도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식이 하나 더 힌트가 나와야 돼요. 연립방정식인데 미지수가 너무 많아요. 여기서 이 식을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2분의 h와 스몰 h와 라지 h식이 나온 건데 a분의 1 mv 제곱도 미지수고 kd 제곱도 미지수니까 얘를 정의 내리는 식이 우리 아까 여기서 이동하는 분리되는 거, 거기서 처음에 압축됐던 게 A의 운동에너지와 B의 운동에너지로 바뀌었고 B의 운동에너지는 그대로 쓰되 A의 운동에너지가 다시 압축돼서 요걸 쓴 거죠. 그러면은 mv 제곱과 kd 제곱에 대한 식이 나옴으로써 이걸 집어넣어서 미지수를 하나 없앤 거예요. 없애서 이렇게 정리했고, 정리해서 다시 더했더니 이러한 식이 또 나왔고, 이러한 식을 두 개 중에 하나에 집어넣었더니 라지 h와 스몰 h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식을 정리한 거죠. 다 이렇게. 여기서 어려웠던 건 뭐냐면
이러한 연립방정식에서 식을 유도하는 거. 연립방정식에서 새로운 식을 하나 만들고 그 새로운 식을 두 개 중에 하나에 넣는 거. 우리 연립방정식을 배울 때 여러분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dx 플러스 cd ey 플러스 f 이거 연립방정식이잖아요. 연립방정식 풀 때 서로 더하거나 빼거나 해가지고 x에 대해서 정의 내리면 이 x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y에 대해서 알 수 있듯이 그 연립방정식 방식 그대로 여기를 적용하다 보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이 어려울 뿐이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이 이런 연립방정식을 잘 하는 연습을 한다면 누구나 다 천천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의 내용이 자,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EBS 교재에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EBS에서 이 문제를 해설한 거예요. 그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그 식이 잘 나온 거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잘 본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내용 설명하느라 좀 길어졌는데 다시 천천히 돌려보면서 문제를 댄다면, 자, 이러한 문제는 핵심이 뭐였냐? 아, 이렇게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푼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식을 나누고 하나하나 없애고 그리고 이 KD 분리될 때 이 에너지가 이렇게 사라지고 이런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런 식으로 2분의 요거죠. 요게 핵심인데 2분의 K ED 제곱이 요렇게 A의 운동 에너지와 B의 운동 에너지고 A의 운동 에너지는 다시 또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의 운동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런 문제는 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이런 문제는 어려워 보이지만 또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슷한 문제들을 풀어볼 때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